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쓰는 자외선 차단제에는 이와 같이 케미컬 액션 프리, 100% 미네랄 필터스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 자극이 적어 아이들이 쓰기에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자외선 차단제요? 글쎄요, 안 바르는데. 귀찮잖아요? 여름에도 그다지 바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모자 쓰고 다니면 되고. 바르긴 바르는데 제가 직접 사서 쓰는 건 아니고요. 누나나 엄마 거.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제품 바르세요? 뭐 막상 자외선 차단제라고 그래가지고 사러 가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르기가 난감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그거 이거 대충 모르시는 말씀. 남자들이여 자외선 차단제를 알고 쓰자. 과연 남자들이 쓰는 자외선 차단제는 뭐가 다른 것일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궁금증 둘. 남성용 자외선 차단제. 남성의 피부는 면도, 과음, 스트레스, 음주 등으로 인해서 노화가 더 빨리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들도 여성들이 쓰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도 무방한데 유분기가 거의 없는 로션 타입이나 번들거림이 없는 오일 프리 타입의 산뜻한 제품을 고르고 바를 때는 스킨과 로션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 소량씩 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궁금증 셋. 피부 타입에 따른 자외선 차단제. 건성 피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기 전에 기초 화장을 충분히 한 후 크림이나 에센스,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들거리고 피지가 왕성한 지성 피부에는 피부 유분을 잡아주는 매트한 질감의 로션 타입, 케이크 타입, 젤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민감성 피부는 되도록이면 많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타입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반드시 사용하시기 전에 팔목 안쪽에 내용물을 발라보아 트러블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의 계절 여름이 왔다. 자외선 때문에 외출하기가 겁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외선 차단제만 제대로 알고 쓰면 자외선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가족의 투명한 피부는 문제없답니다. 자, 살림의 여왕님께서 일상에서 잘 관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전문가 원장님하고 선생님이 풀어주시니까 더욱더 이 프로가 정말 잘 나왔구나 싶죠. 사실 저는 아까 나눴던 얘기 중에 이렇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 얘기도 많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참 고마운 볕이죠, 햇볕.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 자외선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살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렇죠. 그 자외선 정말 알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모르면 병이 된다고 그런 그 속담처럼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차트를 좀 준비했어요.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자외선 제대로 알자.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직전에 바른다. 네. 요거 맞겠죠, 직전에? 외출 직전에? 예, 이게 아니네요? 예, 직전이 문제예요. 보통 이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면 바로 효과가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 30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기 전, 또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꼭 바르셔야 돼요. 30분을 몰랐네. 예. 네, 그랬군요. 자, 네. 두 번째 자외선 지수는 바다가 3보다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가 높을 것 같아요? 산이 높을 것 같으세요? 산이 높을 것 같아요. 산이?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예, 맞습니다. 오. 산이 더 네.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에서는 그 물이 있죠. 네. 물이 반사가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 반사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산보다도 더 자외선에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좀 높기는 하지만 바닷가에서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에 자극이 있다. 아유, 아까 말씀해 주신 말씀해 거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O네요? 뭐 동그라미겠네요. 네. 예. X인데요? 예, 이거는 왜 X라고 그랬냐면 사실 네. 뭐 동그라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차단제 지수가 높으면
피부에 무조건 자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요즘은 네. 그 차단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극이 비교적 많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차단제 지수가 높은 거, 낮은 걸로 고르지 마시고요. 네. 일단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고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걸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은 옷이 있다. 아, 맞아. 요즘 무슨 특허였고 UV 차단 효과 뭐 이런 거 운동할 때 많이 입는 거 봤어요. 그래요? 자, 네. 정답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옷 두께에 따라 또 다르고요. 네. 보통 면이 그 청바지나 이런 거보다 그 자외선 차단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어도 네. 이게 자외선에 노출이 심해요. 그래서 좀 헐렁하게 입는 것이 자외선 차단이 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 더운 여름날 그리고- 청카바에다 청바지 입을 수. 예, 물이 젖으면 네. 자외선을 더 쉽게 받아들여요. 맞아, 그럼. 그래서 옷이 젖으면 바로 갈아입는 것도 그 자외선 차단하는 한 방법입니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자, 마지막은요.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바를수록 효과가 크다. 아, 그렇겠죠. 두꺼운데. 예? 아닌데요? 이것도 사실은 오라고 해도, 맞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무조건 두껍게 바르고 그냥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두껍게 바르는 것도 좋은데, 네. 문제는 골고루 펴 바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이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만 선호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바르는 게 자외선 차단 지수를 높은 거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X라고 제가 해놨어요. 남성분들은요, 이거 자외선 차단제 듬뿍 짜갖고서는 이렇게 발라갖고 얼굴 허옇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사실은 허옇게 바르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자외선 차단 지수에 나타난 게 네. 보면 SPF 30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그 정도의 정말 효과를 보려면 1cm에 2mg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걸 바르셔야 돼요. 그걸 2시간, 4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골고루 펴 바르시고 자주 바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자외선이 기미, 주근깨뿐만 아니라 피부암을 유발하는데 그런 피부 질환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예, 일단 그냥 검버섯이라고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뾰루지가 났다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네. 반드시 의심은 해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검버섯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가렵고 또 이렇게 각질이 좀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건 검버섯이 아닌 광선각화증이라고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생기는 그 피부 정구 증상이 있어요. 그 광선각화증이 나중에 암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버섯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되죠. 또 갑자기 검버섯이 많아지면 이게 자외선이랑 상관이 없지만 장기에 이상이 있어서 또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피부 질환을 넘기시면 안 되고 일단 그 피부 노출 부위에 이런 질환이 생기면 조금은 의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아토피성 환자들한테 이제 자외선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아토피성 환자들이 자외선을 쬐도 괜찮은가요? 예. 보통 이제 자외선 치료를 아토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면역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자외선을 안 쬐는 게 좋죠. 너무 과도한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그 피부 바깥층이 망가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호막이 깨져 있기 때문에